안녕하십니까. 이론 플러스 마스터 슬소입니다. 오늘은 이론 위한 성공 아카데미 시리즈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말하는 법에 대해서 생각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실전에서는 어떻게 꿀팁들이 있는지를 1, 2강으로 저는 전달해 드렸죠. 그 시리즈의 연장선상에서 오늘은 성공하기 위한 성공할 결심, 성공자를 위한 마인드셋, 마음가짐이라는 주제로 오늘 강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오늘 강의도 아마 시간 관계상 한 1, 2강으로 나누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총 7가지 키워드를 바탕으로 네트워크 마케터, 사업자는 어떤 의미, 어떤 마음가짐과 어떤 정체성을 갖고 진행을 해야 되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네트워크 마케팅 왜 꼭 필요할까? 우리 한번 이 질문에 대해서 답해 보죠. 사실 네트워크 마케팅은 여러 가지로 부작용도 많이 양산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예전에 나쁜 다단계, 그리고 꼭 나쁜 다단계가 아니더라도, 불법 다단계가 아니더라도 막 너무 과도한 소비를 조장하고 단기간에 막 빠른 승급을 위해서 막 큰 돈을 투자하게끔 만들고 더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그러면서 피해자를 양산하고 몇몇 사람들만 소수만 돈을 벌어서 다른 회사 다른 또 유행을 따라서 넘어가 버리는 이런 식의 패턴들이 너무 많았죠. 네, 그게 참 사실은 문제가 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네트워크 마케팅을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진짜 건강하게 전개하는 네트워크 마케팅이야말로 앞으로 가까운 미래에 다가오는 엄청난 큰 변화 속에서 우리 스스로의 일상을 지킬 수 있을 뿐더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수입을 만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본주의의 시스템 자체가 그래요. 우리가 여러분들 대부분은 지금 우리가 그냥 평범한 근로자, 노동자로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죠. 내가 직접 생산 수단을 소유하고 있는 엄청난 큰 공장과 부지와 재벌가의 자재가 아닌 이상에는 유통업계의 큰 손이 아닌 이상에는 사실 내가 매일매일 그 노동의 현장으로 매일매일 근로의 현장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건데 문제는 그 근로시장도 근로소득도 노동계도 또 직장도 job이 future without job 그러니까 직장 자체가 사라지는 시대가 우리가 점점 다가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또 다른 차원에서 이 자본주의 시스템의 어떤 유통의 과정에서 나의 영역을 나의 시스템 소득을 반드시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에서 로버트 기요사키가 끊임없이 얘기하는 근로소득을 벗어나서 나의 시스템 소득을 만들어야 된다는 그 부분을 강조하는 게 바로 여기에 다 있는 거거든요. 제가 이 부분 여러 번 2018년부터 강의했던 부분이긴 한데 다시 한번 그래도 말씀을 드리죠. 그러니까 인도를 대표하는 코슬러 벤처스의 CEO, 비노드 코슬라죠. 그리고 크리스 앤더슨, 크리스탄 해먼드, 톰 피터스부터 해서 제가 뒤에 보여드리는 토마스 프레이까지 미래학자 토마스 프레이까지 2030년까지 아주 본격적인 뭐가 이루어지냐 직장이 사라지는 것을 우리가 목도하게 될 겁니다. 지금부터도 그렇죠. 많은 좋은 직장들은 다 사라지고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은 진적이 없어졌고 이제는 우리가 엔잡러 여러 가지 직장을 다 전전하면서 이 직장 저 직장 막 2중, 3중으로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시대인데 그 이유가 사실은 직업이 없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브레이크업 타임이 본격적으로 직업이 붕괴되는 시점은 사실 이제 3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네, 이제 2년이네요. 2023년이니까요. 그리고 전체 우리가 알고 있는 직업의 절반 이상이 사라지는 것이 2030년까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이 필요하고 가장 건강한 네트워크 마케팅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시스템 소득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왜냐? 자본주의 시스템 자체는 결국에 뭘로 돌아가느냐? 네, 많은 사람들이 근로 의욕을 보여야 되고요. 계속해서 노동력이 흘러 들어와야 되고 근데 지금은 그 노동력 자체가 의미 없는 시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중요한 포인트 바로 소비 활동이죠. 뭐든지 누구든지 소비 활동을 해야지만이 자본주의는 굴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소비 활동과 나의 소득을 연계시킬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게 소비자의 최종적인 형태, 최종적인 진화 형태는 바로 저는 프로슈머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프로슈머, 내가 소비하는 것만큼 소득으로 돌려받을 수 있고 그것을 시스템으로 구축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이기 때문에 근데 그 네트워크 마케팅이 건강하게 가능하게 되려면 지속적인 소비재를 갖고 있고 그게 또 식사로서 가장 좋은 식사가 되기 때문에 매번 재구매가 일어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상품을 갖고 있는 회사가 기꺼이 자기의 이익을 공유하고 회원과 함께 성장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그런 파트너십이 맺어질 수 있는 회사가 있어야 되는데 저는 그 회사가 이론플러스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회사를 제가 소개하고 있는 거고 이론 플러스 마스터로 제가 활동하고 있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그러면 내가 한 사람의 1인 사업자이자 또 많은 파트너들과 함께 성공하고 있는 이 네트워크 마케터 사업자로서 어떤 결심, 어떤 마인드셋을 갖고 있어야 되는지가 오늘 강의의 핵심이에요. 그 첫 번째 키워드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체성이에요. 정체성. 여러분들은 네트워크 마케팅을 시작을 하면서 이게 내가 직접 투자를 한 거나 사업체를 지금 내가 매일매일 출근하는 사업장이 딱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우리가 센터를 나갈 수는 있겠지만 내가 그 센터가 내 게 아니기 때문에 자꾸 나는 유통회사를 창업했다는 생각, 내가 유통회사의 대표라는 생각, 내가 사업자라는 그 마인드를 자꾸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돈을 안 들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하다못해 작은 카페나 식당을 운영하더라도 내가 거기에 매여서 집중을 할 텐데 이 일에는 잘 집중을 안 하는 겁니다. 왜? 내 돈 안 들었으니까. 뭐 망해도 그만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사실은 내가 직접 투자를 해서 카페를 연 것보다 작은 식당을 여는 것보다 자영업을 하는 것보다 이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이 훨씬 더 큰 엄청난 성장 잠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중하지 않는다는 거. 저는 그 부분에서 나는 내가 내 회사를 경영한다는 그 경영자의 마인드, 그 정체성을 확고하게 붙잡는 게 성공의 키워드 첫 번째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다가 또 한 가지 중요한 정체성, 나는 이로미안이다라는 정체성을 반드시 갖고 계셔야 돼요. 그것이 붙들려 있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쉽게 흔들려요. 이로미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저는 이로미안은 사회 속의 치유자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현대의학이 갖지 못하는 맹점, 그 한계를 극복하는 통합의학적인 관점에서 가장 좋은 솔루션, 가장 좋은 식단 관리, 가장 좋은 생활 솔루션, 라이프 스타일을 제시하는 것이 바로 이로미안이에요. 그게 되려면 여러분들은 더 건강해지셔야 되고 더 활기차게 여러분들의 얼굴과 여러분들의 라이프 스타일과 여러분의 몸 자체가 간판이 되고 홍보가 돼서 활동하셔야 돼요. 그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는 회사의 대표다. 그리고 나는 이로미안으로서 활동한다는 것을 수많은 사람들을 치유하고 구원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정체성으로 붙들고 계셔야 되고 저는 이 점이 황성조 박사님이 늘 강조하시는 제가 지금 좀 가려있긴 한데 인생의 오중고, 질병의 고통, 경제적 고통, 외로움의 고통, 무의미의 고통, 일거리가 없는 이 고통으로부터 인생의 오중고로부터 전인 건강을 회복하는 일,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저는 이로미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전인 건강의 세계화고 고품격 라이프 스타일의 세계화인 것이죠. 자, 오늘 정체성에 대해서 가장 먼저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 질문을 한번 드려보죠. 그러면 네트워크 마케팅 성공 방정식에서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수행해야 될 딱 한 가지가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뭐가 떠오르시나요? 제품 체험 필요하죠. 교육 참여 필요합니다. 보상 플랜 이해해야 되죠. 네, 강의와 상담 스킬 필요하죠. 그런데 이것들을 다 포함해서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를 하나 꼽으려면 결국에는 리크루팅이에요. 리크루팅. 왜 리크루팅이냐? 왜 리크루팅이에요? 리크루팅이 뭔지 모르겠다고요? 처음 들어보신다고요? 그러실 수도 있죠. 괜찮습니다. 따라오시면 됩니다. 리크루팅이라는 거 정의는 바로 성공할 결심 두 번째 키워드인데 기업에 필요한 인재를 구하고 광고하고 권유해서 나한테 필요한 사람을 모집하고 선발하는 게 리크루팅이에요. 인원 채용, 인재 채용, 나보다 뛰어난 사람들을 만나고 함께 연결되는 것이 바로 리크루팅입니다. 여러분 삼국지를 보시면 유비가 제갈량을 모시기 위해서 제갈공명을 모시기 위해서 삼고초려를 하죠. 그러니까 그 유비뿐만 아니라 조조도 마찬가지고 송권도 마찬가지고 끊임없이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은 군주들이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은 뭐예요? 새로운 인재, 뛰어난 인재를 모집하는 것에 가장 관심을 기울입니다. 왜 그럴까요? 결국에는 사람이 모여서 협력하는 것이 더 많은 사람을 시스템을 그리고 내가 이루어가는 그 천하를 제패하고 천하를 삼분지계로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을 구하기 위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람과 사람의 의지가 모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 모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요. 자, 그런 의미에서 리크루팅의 네 가지 요소 여러분 오늘 확실하게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데이트가 아니고 데이터인데 저거 못합니다. 명단, 데이터베이스를 작성을 해야 돼요. 명단을 작성을 해야 돼요. 누가? 대상자, 내가 모집하고 싶은 사람, 제갈공명, 방통, 서서, 그러니까 내가 모집하고 싶은 사람의 명단을 작성하고 그 사람과 연락을 취하고 설득하는 스킬을 바탕으로 해서 초청하고 후원하고 후속 조치까지 진행을 하는 것.
그것이 참 중요한 거예요. 왜? 여러분들은 회사의 대표니까 그 회사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나와 함께 협력할 사람들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사람에게 집중하고 그 사람을 초대하는 것에 노력을 기울이는 것, 거기에 네트워크 마케팅의 핵심이 있는 겁니다. 물론 사업자만 초대하는 것이 다냐? 그렇지 않습니다. 꾸준하게 재구매를 할 수 있는 소비자들을 모집해 나가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죠. 그게 안정적인 볼륨을 만들어갈 수 있는데 결정적으로는 소비자들 중에서도 내가 사업자를 육성해 나가야 되고 이미 사업자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나하고 함께 파트너십을 맺고 뛸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과 함께 협력할 수 있고 그 사람을 초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한 가지 함정이 있습니다. 리크루팅에도 함정이 있죠. 제가 지금 뒤에 보여드리는 세 가지 성이 아주 넓은 저 푸른 초원 위에 올라져 있는데 황금성이 있고 실버성이 있고 빈성이 있죠. 네, 빈성은 뭘까요? 네, 빈성은 함정입니다. 어떤 게 함정이냐? 여러분들은 리크루팅을 할 때 내가 이 제품과 회사에 대해서 소개를 할 때 제일 만만한 사람, 제일 쉬운 사람, 제일 그냥 내기에도 거절하지 않을 사람들 위주로만 리크루팅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교회에서 맨날 보는 집사님, 뭐 누구 성격 좋은 누구 사람, 뭐라고 얘기해도 별말 안 나는 그냥 모나지 않은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접근해서 리크루팅했다. 나 오늘 할 일 했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는 그런 분들은 이미 어떤 사업에서 내가 역량을 발휘하고 뭔가 성과를 내기에는 사실은 좀 기질적인 부분에서도 그렇고 아직 준비가 전혀 되지 않은 그리고 변화가 되지 않는 사람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네, 그런 분들도 사실은 재구매 고객으로서 소비자형 멤버 회원으로서 필요하죠. 필요합니다만 그분들에게 역량을 너무 쏟다 보면은 사실은 나도 사실 지치게 되고 괜한 마진을 잘못된 방향으로 쏟게 된다. 중요한 건 이 사람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내가 그냥 너무 만만하고 편한 사람만이 아니라 때로는 좀 껄끄럽고 때로는 까다롭게 느끼기는 하지만 자신 있게 그 사람에게 지속적으로 컨택하면서 결국에는 나와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으로 모셔올 수 있는 그 방안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뭐 사람을 등수를 매기고 등급을 매긴다는 개념이 아니지만 이 사람이 나하고 하치했을 때 시너지를 낼 수 있고 그리고 내가 못하는 것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사람이냐 내가 나보다 더 어떤 면에서는 뛰어난 사람이냐 그런 사람들을 모셔오는 것이 리크루팅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황금성이야말로 제가 황금성, 실버성, 빈성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황금성이야말로 진정한 리더감이라는 거예요. 리더감. 그리고 그 리더를 발굴하고 육성하는 것이 이 리크루팅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리더는 어떻게 찾아야 될까요? 리더는 어떻게 찾아야 될까? 어디서 찾아야 될까? 물론 내가 이미 확보한 사람들 가운데서 교육 시스템에 참여를 하고 줌 교육을 참여하고 원데이 세미나를 참여하고 오프라인 모임에 참여해서 그 사람들을 차근차근 육성해 나가는 거 필요하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새로운 또 리더들이 발굴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또 시간이 걸리는 일이죠. 또 빠르게 피드백을 받기 위해서는 또 그 새로운 이미 내가 성공하고 어느 정도 성장하고 경험치를 있는 사람들을 모셔오는 것도 필요합니다. 네, 저도 대표적으로 유튜브를 통해서 만났던 전혀 일면식도 없고 지역적으로 저 멀리 영남 쪽에 계시는 분을 리더분을 모셔왔는데 그 탁월한 리더 한 분으로 인해서 변화된 것들이 굉장히 크거든요. 이런 식으로 우리는 황금성을 발견하고 그 황금성을 우리가 발견했을 때 자신 있게 또 리크루팅을 하고 만나고 변화를 촉발시키는 삼고초려할 수 있는 담대함이 있어야 된다는 점이죠. 그러면 리더 어떻게 찾는 것이 효과적인가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죠.